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의 리포트 김지연입니다. 시장의 이 변동성이 위아래 양방향으로 굉장히 커진 구간을 지나고 있는 주간입니다. 시장이 사실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어느 쪽으로든 크게 흔들릴 때는 그 방향이 무엇이든 간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다만 이렇게 흔들릴 때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지향점, 먼 곳에 있는 지향점을 또 보는 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좀 잡아드릴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오늘도 준비해봤고요. 이번 주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된 리포트들 몇 가지 추려왔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된 현대 로템에 대한 코멘트 담은 리포트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ESS 모멘텀에 대한 주목도 최근에 높아져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리포트도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시장 신고가 랠리의 주역이죠. 여전히 시장의 한가운데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그 안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 로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정동호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대세의 지장은 없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현대 로템에 대해서 대세의 지장이 없다라는 제목을 단 리포트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지난 4분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었죠. 현대 로템은 지난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각각 12.8% 그리고 65.4% 성장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예상을 밑돈 주요 원인은 폴란드 계약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2단계 계약 생산을 준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정상 발생하는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지난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이었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정동호 애널리스트는 전체 방산 부문 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2%포인트 상승한 수출 마진을 중심으로 해서 1%포인트, 그러니까 굉장히 완만하게 개선됐다라는 부분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수출 마진이 현재 36%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상했던 마진 40%를 보는 시점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 전망 대비 다소 지연된 올해 하반기에야 40%대 마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완만하긴 합니다만 이익률의 개선,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페루와 이라크,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또 모로코 등의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철도 부문 역시도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호주, 우즈베키스탄, 미국 등의 해외 사업 인식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철도 부문의 내년 그리고 내후년도 성장에 대한 기대 역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방산 수출 마진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건 일단 맞아요. 다만 수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대세의 지장은 없다라는 시각인 거고요. 추후에 후속 수출 계약 발생 등으로 이익 전망치 상향에 대한 기대 역시 남아있다라는 부분 강조를 했습니다. 해서 섹터 내 가장 크게 기대치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감안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 유지한다는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배터리,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꽤 자주 시장 내에서 입에 오르내리고는 하죠. 특히 이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ESS 관련한 모멘텀이 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김철종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ESS로 전사 실적 개선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나왔죠. 4분기 실적부터 보면 적자 전환했습니다. 예상치에 다만
부합한 실적이었어요. 북미 EV 라인 출하량 감소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있었고요. 또 북미 EV 생산 보조금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ESS 초기 라인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반영된 점 모두 다 적자 전환의 원인이 됐습니다. 1분기에도 일단 이 적자의 흐름 자체는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생산 보조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거라는 전망이고요. 이렇게 1분기 실적이 바닥을 지난 이후에는 올해 전반 ESS 사업부 중심 증익 구간에 접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ESS 사업부 매출액 추정치를 전년 대비 233% 성장한 수준인 10.2조 원으로 기존 전망치 8.6조 원에서 꽤 많이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로써 LG엔솔 전체 매출에서 ESS 사업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6%로 거의 EV 사업부 매출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고요. 올해 2분기부터는 ESS 매출과 이익 기여의 본격화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SS 관련해서는 특히 최근에 이 전력원 투자의 주체가 기존 유틸리티 사업자에서 빅테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다 긴 시계열에서의 수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 구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섹터 내 탑픽 의견 제시를 했고요. 목표가는 52만 원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역시 이제 같은 섹터 내에 속해 있는 삼성 SDI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T사향 사업 시작, 갭 축소 지속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삼성 SDI의 T사, 테슬라겠죠. 이 테슬라로의 ESS 공급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에 일단 가장 주목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7월이었어요. 이 OBBA 법안이 통과됐던 이후에 논의가 시작됐던 T사의 북미 ESS 수주 계약이 최근에 최종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각형 LFP 배터리 수주로 보이고요. 삼성 SDI의 북미 각형 라인 가동 가능 시점을 감안했을 때 공급 시점은 국내 경쟁사 대비로 놓고 봤을 때도 보다 빠른 시점이 될 거라는 예상이에요. 여기에 T사양 북미 신규 라인 쪽으로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부분 짚었고요. 장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배터리의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등 차세대 아이템으로의 사업 논의 확장에 대한 기대 역시 T사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역시 일단 ESS 모멘텀의 가시화라는 부분에 집중했고요. 여기에 적자의 원인이죠. 역시 이 북미 EV 사업부의 적자폭 축소도 향후 예상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SDC 지분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 역시도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는 점에서 향후에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면 EV 사업부의 적자폭 축소에 대한 기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SDC 지분을 활용한 자금 조달 가능성 역시도 단기 자금 조달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나아가 중장기 투자 여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꽤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가장 처음 언급했던 부분이죠. 글로벌 1위 사업자인 T사양 ESS 공급 시작. 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돼 있는 삼성 SDI의 ESS 사업 가치에 대한 타겟 멀티플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타겟 멀티플 ESS 사업부에 대해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영해야겠죠. 기존 45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약 11.11%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역시 섹터 내 탑픽 의견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섹터예요. 반도체 업종인데요. 먼저 이 업종 전체에 대한 김영원 애널리스트의 의견 담은 리포트, 섹터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호황, 장기화 가능성이라는 이 제목을 달고 있어요. 김영원 애널리스트는 이 주목할 만한 업종 내 동향으로
빅테크의 자본 지출 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일단 주목을 했습니다. 내용 보면 미국 매그니피센트 7, M7 기업들과 네오클라우드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요 이제 큰 테크 기업들까지 합친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가 전년 대비 38.8% 늘어난 수준, 그러니까 6,490억 달러가 될 걸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25년 연말 추정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상향 조정이 된 거예요. 6%포인트 상향된 수치이고요. 다만 이렇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돈을 쓸 거야 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만 김영환 애널리스트는 이 높아진 캐펙스 비중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투자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거는 이연된 IT 세트 수요입니다. 현재 컨슈머향 이 IT 세트 수요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구간에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김영건 애널리스트의 시각이에요. 그보다는 메모리 가격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그리고 업체들의 자발적인 중저가 라인 생산 축소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견조하지만 수요가 이연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만일에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일부 둔화되면서 메모리 수급이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그로 인해 낮아진 메모리 가격의 여분만큼 이연된 IT 세트 수요가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양 수요 둔화로 인한 메모리 가격의 하락, 그 하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격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생산하는 공급업체들의 공급에 대한 절제 역시 함께 수반이 돼야 한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샌디스크, 나냐까지 주요 업체들이 모두 제한적인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이에요. 물론 메모리 가격은 지난해 4분기에 이미 100% 이상 인상된 기저를 깔고 있습니다. 해서 연중의 상승률은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이 전년 대비로 보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이제는 이익 상승률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익률 유지 장기화, 높은 이익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성장성보다 수익률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높은 ROE의 장기적 유지가 높은 PB 배수를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설명이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와 내년에 걸친 30% 전후 그리고 50% 전후 ROE 추정치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의 향후 2년간 ROE는 TSMC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럼에도 PB 배수는 4배 전후로 TSMC의 7배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언급된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익의 가시성이 투명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 보면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은 매출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34.3% 그리고 영업이익이 68.7% 성장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1분기,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분기의 실적 역시도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36.7%, 영업이익은 45.5% 성장할 거라는 관측인데요. 제한적인 제품 출하로 비용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평균 판매 가격은 디램이 55%, 낸드가 33%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일 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마진은 62%까지 올라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업종 얘기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의 캐파가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공급업체들의 공급에 대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캐파가 제한돼 있고 그러나 강력한 수요에 따라서 이 재고는 감소하는 영향으로 장기 공급 계약의 비중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때문에 이 메모리 가격과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적 전망에 녹여서 연간 매출은 2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성장할 걸로 봤고요. 영업 마진은 14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 배당금에 대해서 4분기 특별 배당금 그리고 2.1%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의했고요. 진행 중인 주주 환원 정책과 잉여 현금 흐름 추정치를 반영해보면 27년 말까지 이론상 최대 16%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봐야 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곧 이익 증가율로 이어지는 구간, 제목에서 말했듯이 이익의 가시성이 투명에 가까운 구간이고요. 가격 추정치를 상향하는 부분 반영해서 때문에 고스란히 영업이익 추정치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배수 역시 업계 평균값 수준으로 36.3%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 목표 밸류에이션 모두 다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높여 잡았습니다. 기존 95만 6천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137만 원으로 43.3%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함께 언급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보다 더 유리해지는 환경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목표가 상향하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기존 목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8만 7천 원으로 제시했던 바 있어요. 이걸 32.1% 상향해서 24만 7천 원으로 잡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모두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절대 가격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한 주 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